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앞에 강의에 이어서 이 건축허가의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표시는 건축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건축허가를 대신해서 받는 건축신고, 건축협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앞에 1강에서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라는 걸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 이제 건축신고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로 건축을 하거나 소규모 대선할 때는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건축신고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같은 걸 할 때는 건축협의를 해서 허가를 간주합니다. 그리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자, 3년 정도 이내로 사용하고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데 자,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20조라는 조항에 따라서 허가받는 가설건축물도 있고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신고 대상부터 먼저 보시죠. 자, 우리 건축 신고 대상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조에 자, 법정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이거나 대선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규모 건축, 소규모 대선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거는 허가보다 간단한 절차인 건축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받은 곳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소규모 건축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로서 허가받은 곳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건축 신고라는 걸 했으면 허가 대신 착공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만약에 1년 안에 공사 착수가 안 되면 1년 다음 날에 건축 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 효과가 있고 나서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이 되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안에 무조건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를 못하고 1년이 지나버리면 신고 효력이 1년 다음 날부터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법조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느낌은 소규모 건축이나 소규모 대선입니다. 자, 먼저 건축 신고 대상에서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소규모 건축이고 이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이 소규모 대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파란색은 이 소규모 건축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건축이라는 얘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인 증개 재축. 건축 중에서 증개 재축은 85제곱미터 이내면 이러면 무조건 다 건축 신고로 빼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80제곱미터짜리로 증축을 하든지 증축 같은 거 하는 게 기존에 60이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려가지고 80이 되면 85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개축도 자,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를 건축주가 스스로 해체하고 같은 사이즈인데 80제곱미터 내에서 개축을 하면 이게 바로 신고 대상으로 바로 보는 기본적으로 증개 재축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2번하고 5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85제곱미터 이내 증개 재축은 이거는 증축, 개축, 재축은 이 정도 사이즈까지만 소규모인데 2번하고 5번은 이건 신축입니다. 신축. 2번, 5번은 신축이고 자, 8번하고 9번도 신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면 85 이내 증개 재축은 신고 대상으로 빠지는 건축이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네요.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을 맞추고 층수도 3층 미만을 모두 맞추면 그게 바로 신고 대상으로 빠지는 건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증개 재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200 미만을 맞추고 3층 미만을 둘 다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면적 180으로 내고 층도 2층으로 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80, 층을 2층짜리 건물로 신축, 건축을 하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300제곱미터고 2층짜리로 건축할 때는 그런 신축은 신고 대상으로 못 뺍니다. 이 사이즈가 맞춰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축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이 해석상 도시지역에서의 신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의 건축 신축이 신고 대상이니까 관리농림 자연이 아닌 나머지 지역인 도시지역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5번으로 가셔가지고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200보다 사이즈가 반으로 작아졌죠. 층은 없고요. 관리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이면 이게 바로 신고 대상의 신축으로 보는 건데, 자, 이 관리농림 자연이 아닌 나머지 지역 도시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100제곱미터입니다. 200보다 딱 절반 정도 낮췄네요. 이 정도까지가 바로 도시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면 이게 바로 우리 서울 같은 도심지 한복판은 도시적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90제곱미터나 연면적의 합이 9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지으면 이것도 신고 대상으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시골로 가가지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데로 가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맞춰서 건축 신축을 하면 또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일단 고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85 이내의 증계 재축, 관리농림 자연에서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인데 이건 신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농림 자연이 안 붙어 있는 나머지 지역인 도시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8번 자,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지역에서 자, 우리가 이제 공장 같은 거에 짓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는 자, 2호 공장 여기서도 건축을 신축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를 맞추고 500제곱미터 이하를 맞춰서 2호 공장이 공업지역에서 신축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사이즈랑 다르게 자, 공업지역은 별도로 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으로 이 공장은 특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로 500제곱미터 이하를 두 개의 조건을 맞춰서 건축, 신축을 하면 이것도 신고 대상으로 별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또 추가적으로 9번 읍면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축사는 4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이것도 건축, 신축할 때는 신고 대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공장, 창고, 축사하는 사이즈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 9번은 여기 5번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업지역의 공장은 2호 공장, 읍면지역에서 창고가 200, 읍면지역에서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400 정도까지는 이 건축 신축할 때 신고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번, 4번이 이게 바로 대선. 대선도 자, 원래는 대선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 대선이면 잘 보십시오. 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위에랑 사이즈가 같네요. 자, 200 미만이면 연면적 180을 맞추고 층은 2층을 맞춥니다. 미만이면 3층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층으로 하셔야 됩니다. 180이고 2층짜리 건물은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대선에 특별한 종류를 안 따지기 때문에 모든 대선. 근데 사이즈가 200 미만, 3층 미만을 벗어나는 큰 사이즈면 4번으로 가셔서 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보다 이 조건을 못 맞힌 큰 건물, 만약에 뭐 건물이 500짜리, 뭐 층은 뭐 4층짜리 이런 건물로 들어가면 이 대선 중에서 수선으로 끝나는 거,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호 3개 이상 수선 이런 식으로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만 이 신고 대상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사이즈가 소규모 사이즈를 맞추면 모든 대선이 신고고 사이즈가 크면 200보다 큰 사이즈면 이 4번으로 가셔가지고 이 수선으로 끝나는 행위만 신고 대상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대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전에 대선이 뭐였습니까? 기둥, 지붕, 틀 보는 증설해체할 때는 개수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3개,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 재료는 증설해체할 때는 면적이 없고 수선할 때는 30 이상이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연면적 200 미만을 맞추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춘 그런 사이즈를 맞춘 건물이면 모든 대선이 신고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모든 증설해체든 세계장소이든 모든 대선이 빠지는 건데 사이즈가 200 미만보다 큰 거 3층 미만보다 큰 사이즈면 증설 쪽은 안 되고 수선으로 끝나는 것만 대선으로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원문으로 가보시면 자, 우리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의 대선도 있습니다. 이 분홍색. 자, 연면적을 200 미만을 맞추고 3층 미만을 맞춰서 자, 180짜리 시험 문제에서 2층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사이즈가 맞췄으니까 모든 대선, 증설이든 해체든
뭐 수선이든 간에 모든 대선이 신고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이즈가 큰 거 200 미만보다 사이즈가 더 초과해가지고 300짜리라든가 400 이런 식으로 층이 이것도 3층 미만을 맞춰야 되는데 3층은 못 맞춘 겁니다. 3층보다 초과하게. 그래서 4층, 5층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건물일 때는 대선 중에서 증설해체는 안 되고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들만 신고로 빠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의 연면적이 300으로 나왔다. 300. 그러면 200 미만을 벗어난 큰 건물이기 때문에 3번으로 갈 수가 없고 4번으로 가셔서 이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들만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빼주고 증설해체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 이 사이즈를 맞춘 건물일 때는 모든 대선을 신고로 빼준 거고 사이즈보다 크면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만 대선을 잡습니다. 자, 결론 공부하실 때 건축 신고 대상도 있다. 이렇게 자, 소규모 건축이거나 소규모 대선이다. 그럼 그쪽으로 딱 가셔서 자, 먼저 85 이내 건축 중에서 증계 재축은 85 이내면 어떤 지역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 다 대선으로 빼줍니다. 증계 재축은 85 이내. 그다음에 이제 2번, 5번은 신축입니다. 신축 같은 건축으로 해석하시는데 관리농립 자연 같은 땅에서는 200 미만하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춘 그런 건물만 신축할 때 신고로 빼준다. 그런데 관리농립 자연이 아닌 도시지역이면 이게 5번으로 가셔서 사이즈를 반으로 낮춰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고로 빼줍니다. 자, 공장은 별도죠. 공업적에서 2, 5 공장은 별도로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신축할 때 신고를 빼주고 읍면적에서 창고 200 이하, 축사 400 이하도 신고로 빠집니다. 자, 그 밖에 여기 증축이 아까처럼 사이즈로 안 하고 미터로 하는 경우도 있네요. 3m 이하가 증축도 신고 대상으로 빠지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경우도 또 신고로 빼주는 건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 200 미만 3층 미만을 모두 맞춘 건물이면 모든 대선 증설이든 대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이 신고로 빠질 수 있고 이 사이즈가 크면 여기 있는 사이즈보다 크면 대선 중에서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만 신고로 빠지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기출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건축협의입니다. 자, 우리 건축협의는 건축법 29조로서 자, 우리 일반적인 민간인들은 건축 허가나 사이즈가 소규모면 건축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주어가 국가입니다. 자, 건축을 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대상이든 건축 신고 대상이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건축 같은 걸 할 때 사전에 허가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건축 허가권자랑 사전에 서류를 보내서 협의를 하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봐주는 거예요. 허가나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랑 사전에 협의만 하면 건축 협의를 하면 자,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은 것으로 건축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건축 협의한 사람들은 착공 신고 안 하고 그냥 공사 착수하네요. 자,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런 말도 없습니다. 2년짜리도 없는 거고 그냥 착수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건물이 완공됐을 때 이 사용 승인도 배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건축 허가 받은 건물, 건축 신고한 건물들은 사용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 협의한 건물들은 착공 신고 안 하고 그냥 공사 착수한다. 기간도 없네요. 네, 공사가 완공되면 사용 승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사용한다고 통보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 협의로는 주어가 누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을 건축 등을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만 하면 된다. 착공 신고 안 하고 공사 착수한다. 완공되면 사용 승인도 배제합니다. 자, 그다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지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행정관청 건물 안에 자, 우리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만약에 지하가 한 층이 비어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항들이 우리가 이제 뭐 시청 건물이라든가 무슨 뭐 도서관 건물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건물에 지상이나 지하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비워두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주민 편의시설이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지상, 지하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구분지상권을 통해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짓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1종근생이나 2종근생 같은 것들이 있네요. 1종근생, 2종근생이 있는데 2종근생 중에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물하고 안 맞는 게 뭡니까? 총포 판매, 사냥용 총 같은 거,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제조업소 같은 공장, 단란주점 같은 술집 같은 거나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1종이나 2종 같은 것들을 주민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데 2종 문생 중에서 이 행정관청 업무에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문화 및 집회 중에서 공연장이나 정시장, 음악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것들은 가능한데 예식장 같은 집회장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음악 공연하는 공연장, 미술 전시하는 전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 편의시설로 인정을 해주는데, 자, 예식장 같은 거 하는 걸 우리가 집회장이라고 합니다. 예식장 같은 것들은 집회장인데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하나 추가적으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용하다가 그 건물에 지상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국본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걸 짓게 해주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예식장 같은 집회장은 안 되고 공연장과 전시장만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시설 같은 병원, 교육시설 같은 도서관, 노유자시설, 노인들이라든가 유아 관련 시설들,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들, 업무시설 가능한데 업무시설도 일반 사무용 업무가 가는 거지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뭐 노래 연습장 것도 안 되겠죠. 안 되는 건물 좀 체크하시고 되는 건물 두 가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나오면 원칙적으로 3년 정도 이용을 해서 쓰다가 이제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물론 이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설건축물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물이 있고 축조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물 두 종류가 있는데 자,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종류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보십시오. 가설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가설건물을 축조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고 나서 2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법상 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내 사업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를 건축할 수 있는데 그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법상 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물을 지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데 자, 기간 같은 게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이내입니다.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라는 걸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도시계획 시설 같은 거 나오고 그 부지에서 가설 건물 지을 때 허가고 기본적으로 기간은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라는 걸 신청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가 요건을 봐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을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짓는데 허가할 때 연장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이게 불허가 요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게 불허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건물 허가할 때 국토계획법이랑 관련이 있어서 국토계획법 64조에 위반하면 불허갑니다. 국토계획법의 조건에 맞아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4층 이상이면 불허갑니다. 그러니까 4층 이상으로 지면 안 되고 3층 밑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3층이라든가 2층 같은 거로 줘야지 허가받을 수 있고 자, 다음 기준 4가지에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불허갑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지켜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되고 기간은 3년 정도 이내네요. 여기 기간 여기 나왔네요. 전기나 가스 같은 것들을 이 가설건물 때문에 설치하면 안 돼야 되고 자, 공동주택이나 판매가지 분양 목적의 가설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불허가고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면 불허갑니다. 새로운 간선 설비를 요구하면 불허가고 새로운 분양 목적이 아닌데 분양 목적으로 가설건물 좀 불허가니까 이 불허가 요건들에 걸리지 않고 모두 통과되면 이 가설건물 허가 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주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간을 만약에 3년 정도 이내로 이렇게 쓰고 연장을 할 때는 여기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라는 걸 신청한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받은 가설건물은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합니다. 기간은 따로 없네요. 몇 년을 착수한 말은 없고 착공신고하고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받을 때는 이 불허가주권에 걸리지 않고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국토기획법 64조에 맞아야 되고 4층 이상으로 하지 않고 4층 이상은 불허가 이게 3층 이하를 맞춰야 되고 자,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모두 지켜서 통과가 돼야지 허가가 나옵니다.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불허가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축조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 이외에 나머지 가설 건물들은 다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법제 20조 3항인데 자, 신고를 짓는 가설 건물도 있다고 하네요. 자, 재해복구용 가설 건물 흥행, 우리 이제 지역의 축제 같은 거 하면 가설 천막 같은 거 세우죠. 그런 겁니다. 이 흥행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전람, 이제 겨울이 가고 또 우리 봄이 오면 지역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흥행용 가설 건물 이렇게 장사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전람이라는 게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시하기 위한 가설 건물들, 공사용 가설 건물 등 법정된 가설 건물을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 지을 때는 허가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가설 건물 등 나오면 이 가설 건물은 허가보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지는 가설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가설 건물과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지는 가설 건물도 존치 기간을 3년 정도 이내로 맞추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연장이 필요하면 횟수별로 3년 정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경상도에 보면 경산 같은 데 가보면 이 조례로 3번 정도 연장할 수 있게끔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3번을 연장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가설 건물을 신고하고 지을 때 기간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간 끝나기 이제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해서 3년 정도로 연장이 들어가는데 조례가 3번까지 연장을 하면 처음에 3년 기본적으로 쓰고 연장을 3번을 하는데 3년씩 3번 연장하기 때문에 토합 1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설 건물을 신고하고 지는 가설 건물이 뭐냐 물어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이런 것들인데 한번 신고할 때 3년 정도 이내로 합니다. 그럼 최대 3년까지 신고하고 질 수 있습니다. 그 3년 기간 끝날 때쯤에 신고하고 싶다,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연장 신고를 합니다.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그런데 한 번 연장할 때 3년을 연장하면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가 2번이면 2번만 연장하는 거고 이렇게 3년 연장하는 거고 조례가 정하는 횟수가 3번이면 3년씩 해가지고 3번을 연장을 하면 처음에 3년 쓰고 3년씩으로 해가지고 3번 더 연장이 들어가면 이게 도합해가지고 9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12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이 조례로 5번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5번 또 연장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 부분 길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짓는 가설 건축물은 처음에 3년 쓰고 연장을 할 때 조례가 정하는 횟수가 3번이면 1번, 2번, 3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 연장할 때 3년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3년 쓰고 그 다음에 3년, 3년, 3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2년까지 합쳐가지고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 그 다음에 축조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좀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조신고 대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있는 것도 있고 사이즈가 없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물, 이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 1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고 대상으로 받아줍니다. 가설 건물. 자, 또 사이즈가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거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걸 인정하지 않고 사이즈가 클 때만.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형 비닐하우스도 이것도 100제곱미터 이상부터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이하죠. 아까 우리 야외 흡연실 연면적 50 이하. 자, 잘 보세요. 야외 흡연실은 50 이하고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물은 1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을 때 신고 대상으로 받아주는데, 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짓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 사이즈가 클 때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사이즈 4개짜리는 요거 이렇게 분홍색 4개를 먼저 보십니다. 자, 나머지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제
자, 공사용 가설 건물, 그다음에 재발생한 구역에서 재복구 같은 거 하는 가설 건물, 가설 흥행장, 공사용 가설 건물,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짓는 가설 건물, 가설 흥행장, 우리 지역 축제 같은 거 할 때, 조립식 견본주택, 자,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거, 옥상에다가 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옥상에 짓는 거 말고,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농업용 온실, 이런 것들, 가축 양육실,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인데 사이즈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있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물은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야외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성 공업지역에서는 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사이즈는 작은 거 신고하지 말고 100제곱미터 이상 큰 거만, 그다음에 가축 여기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사이즈가 클 때만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하고 여기 야외흡연실하고 나머지 경비용 가설 건물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순환 할 때는 좀 어렵지만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서 기출 문제 풀 때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야외 전시장 같은 것들, 관광 문화를 위한 천막 같은 것들도 사이즈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 같은 것들을 보시고 또 다음 강의도 바로바로 제가 올려서 계속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